자, 평면좌표 두 점 사이 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점 사이 거리 첫 번째는 수직선에서의 거리입니다. 자, 수직선에서 거리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쌤이 마이너스 7, 얘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좌표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이렇게 빼는 거죠. 그래서 계산에 따르면 4라는 거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수의 차와 같습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죠. 그럼 내가 A, B의 길이를 이제 그러면 쌤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x1, x2라고 이런 식으로 누가 더 큰 수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자, x1 빼기 x2를 이렇게 씁니다. 누가 큰 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 놓고 절대값을 붙이면 절대값을 이렇게 딱 씌워지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고 그 거리는 양수니까 양수인 거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것이다 라는 거 알아냈고요. 자, 알아내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좌표 평면 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자,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자, 두 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한 점 A가 있습니다. 여기 한 점 B가 있죠. 근데 쌤이 한 점 A를 1,2라고 한번 잡아보고요. B를 4,5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 있는 이 A, B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A, B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될까? 이건 어떻게 구할까가 중요한데, 자, 이때 우리가 쓰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겁니다. 피타고라스. 자,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건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 직각의 맞은편 얘를 B변이라 부르고 다른 두 변을 A, 쌤이 B라고 부른다면 C제곱은 어떻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C라는 것은 내가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 쓸 수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정리했던 건데 잘 보세요. 그러면 B를 지나면서 이렇게 Y축의 수직인 녀석 얘는 여기가 전부 몇 호 라인? 4호 라인이죠. X는 4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녀석은 다 몇 층에 살아요? 얘네들 이 수많은 점들 2층에 살죠. Y는 2다 라고 잡을 수 있고 이 교점을 쌤이 어떻게 C라고 잡는다면 C는 몇 호에? 4호에 몇 층? 2층 사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좌표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사실상 어떤 의미? 실생활과 관련 지어본다면 주소가 되는 거죠. 주소.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찾아간다고 생각하실 때 X를 호라고 생각하고 Y를 층수라고 생각하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4호에 2층 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녀석은 지금 뭡니까? AB의 길이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AB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할 거니까 바로 AC 길이의 제곱 더하기 BC 길이의 제곱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AC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보면 AC 같은 경우는 둘 다 어디 살아요? 2층에 살죠. 뭐가 달라요? X가 다르죠. 그래서 큰 X에서 작은 X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 BC 같은 경우에는 몇 호에 살아요? 같은 4호에 살죠. 뭐가 달라요? X가 다르죠.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 이렇게 빼서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뭐야? AB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 계산은 쌤이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해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그럼 여기 내가 A를 x1, y1이라 부르고 B를
x2, y2라고 부르게 된다면 이 AB의 길이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 친구 x한테 x 빼고 제곱, x1한테 x2 빼고 제곱 더하기 y1한테 y2 빼고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쌤이 팁을 하나 주자면 AB 중에서 어떻게 한 점을 찌뽕해서 쌤이 얘 같은 경우는 x1부터 썼으니까 a를 딱 찌뽕해서 찌뽕한 x에 찌뽕한 x 빼고 제곱 찌뽕한 y에 찌뽕한 y 빼고 제곱하면 방금 이용했던 뭐야? 피타고라스하고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이렇게 AB의 거리는 x한테 x 빼고 제곱 더하기 y한테 y 빼고 제곱입니다. 됐죠? 자,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얘들아, 자,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 x축하고 y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x축과 y축이 나와 있다는 건 좌표 평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좌표 평면이라는 건 결국 이 좌표가 뭡니까? 주소죠. 이 주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좌표 평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x축과 y축을 지금 어떻게 그려놓은 상태라는 거죠. 앞으로 이 단원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뭘 만날 거냐면 바로 x축, y축이 그려져 있는 좌표 평면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좌표 평면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해라? 점을 찍어서 문제를 풀어라. 그러니까 즉 점의 주소, 점의 좌표,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좌표 평면이 있는데 점을 찍지 않는다는 건 문제를 풀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무조건 x축, y축이 있어? 점 찍어서 풀어야지 라고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죠. 자, 이제 쌤이 두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요렇게 얘가 첫 번째였고요. 두 점 사이 거리, 얘가 첫 번째. 두 점 사이 거리였죠. 점 사이의 거리를 처음에 알려드린 거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좌표의 표현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단어는 좌표를 찍어서, 즉 주소를 찍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걸 위해서 첫 번째 임의의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얘기할게요. 임의의 점은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한 말로 바꿔서 임의는 랜덤입니다. 랜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 점 딱 찍는 거죠. 이렇게 아무 점을 딱 찍었어. 막 흔들다 따다다다 눈 감고 막 하다 스톱 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게 랜덤으로 구해진 점, 임의의 점. 자, 이 임의의 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 x좌표를 a라고 하고 y좌표를 b라고 이렇게 임의의 점을 찍을 겁니다. 됐죠? 여러분 문제 풀 때 뭐 점피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열심히 나와 있는데 근데 쌤 어떻게 하라고요? 숫자가 안 나와 있으면 계산을 할 수 없어요. 숫자가 안 나와 있으면 x좌표를 a, y좌표를 b라고 a하고 b라고 잡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5명이 있을 때 눈 아래 수는 모두 몇 개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식을 세울 거예요? 자, 이때는 한 사람의 숫자를 x라고 하고 눈 아래 수를 2개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사람 수에 따른 눈 아래 수를 내가 식으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 x를 지금 뭘로 잡은 거죠? 사람 수를 x로 잡은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x좌표를 a, y좌표를 b라고 잡을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해서 이제 쌤이 어떤 점을 하나 잡을 거냐면 바로 여기 x축 위에 한 점, x축 위의 한 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친구는 자, 쌤이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0,0, 1,0, 2,0, 3,0, 4,0, y는 0이라고 x축을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x축 위에 있다는 얘기에는 바로 먼저 뭐야? y는 0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고 그때 x좌표는 내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x축 위에 한 점은 a, 0이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쌤이 R이라는 녀석을 잡을 건데 이 친구는 지금 어디 위에 있는 거냐? Y축 위에 있는 겁니다. 자, Y축 위의 점 같은 경우에 자, 이 친구도 점 찍어 볼게요. 0,0, 0,1, 0,2, 0,3 점점점에서 Y축 같은 경우는 X가 0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0, 만약에 여기 A를 안 썼으면 A라 쓸 건데 여기 A를 썼으니까 쌤이 여기 B라고. 그래서 Y축 위의 점은 우리가 0, B라고 임의의 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요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 필수예제 풀이 그걸 참고하셔서 거기서 자세하게 문제 풀면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다 다뤘죠. 그래서 점 이렇게 찍는 거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제는 y는 fx 위에 점. 자, 이 녀석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자, 쌤이 이렇게 x축, y축 있죠. x축과 y축이 그려지는 순간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점 찍어서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생긴 y는 뭐 fx라는 녀석이 존재한다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요 위에 있는 한 점 p를 잡을게요. 그 친구를 내가 a, b라고 써서 문제를 풀고 싶긴 한데 자, 이렇게 풀면 문제 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 이 친구를 우리가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b를 a로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자, 함수라는 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친구죠. 1 집어넣으면 4 나오고 2 집어넣으면 5 나오죠. x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x 플러스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별 집어넣으면 별 플러스 3이 나오겠죠. 자, 이때 우리가 여기에 집어넣는 값들을 우리가 x값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그 규칙에 따라서 나온 여기 결과값들을 우리가 y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규칙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이 녀석의 규칙은 x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야. 뭐가? y가. x 집어넣으면 y가 x 플러스 3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규칙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쌤이 항상 함수는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x 값은 사실 우리가 함에다가 넣는 값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x 값은 임의로 정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y 값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을 통과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 x 값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값 같은 경우 마음대로 넣을 수 있으니까 뭐 독립변수, y값 같은 경우에는 x값에 의해 결정되니까 종속돼 있다. x값의 그 결과가 종속돼 있다. 종속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은 필요 없고요. x는 우리가 적절하게 정해서 우리가 정해서 넣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정의역 이렇게 뭐 정의 해서 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정해서 넣을 수 있고 이 y값은 규칙에 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함수를 문제를 풀 때 함수값, 뭐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값들은 x값일까요? y값일까요? 당연히 y값이 돼야겠죠. 왜냐? x값은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있잖아. x를 정해서 쿵쾅쿵쾅 규칙에 따라 나온 값이 y값이에요. 따라서 이 y값이 함수의 값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대값, 최소값 하는 것도 다 y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x가 1일 때 쿵쾅쿵쾅 나온 결과가 y가 4죠. 이 x값과 y값은 항상 한 세트로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 x값과 y값의 세트가 x에 내가 지금 넣을 수 있는 값들이 x는 조건이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 다 넣어도 돼요. 뭐 마이너스 3도 넣어도 되고요. 0.1도 넣어도 되고요. 2분의 1도 넣어도 되고요. 뭐 루트 3도 넣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값을 집어넣어서 그걸 점으로 찍으면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얘는 직선이 되겠네.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건 x값과 y값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규칙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아, 쌤, 그러면 자
fx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냐? 요 f 가로가 우리한테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함을 형상하고 있는 겁니다. 함. f가 펑션 할 때 f거든요. 그래서 이게 함입니다. 함에다가 내가 x를 집어넣었더니 쿵쾅쿵쾅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y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식대로 한다면 이 함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쿵쾅쿵쾅해서 뭐가 나오죠? 4가 나온다는 거죠. 되겠어요? 함수를 이제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 역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x가 a이면 여기다가 x에다가 a를 탁 집어넣으면 쿵쾅쿵쾅해서 뭐가 나오죠? 여기는 b가 나오겠죠. 얘가 성립한다 또는 뭐 만족한다 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 b를 내가 어떻게 fa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fa니까 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여기 보세요. 이 친구로 가지고 내가 만약에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쿵쾅쿵쾅해서 뭐가 나오죠? a 플러스 3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게 fa예요. 그러니까 함에다가 a 집어넣었을 때의 값. 함에다가 a 집어넣었을 때의 값. 그래서 함에다가 a 집어넣으면 쿵쾅쿵쾅 뭐 나오죠? a 플러스 3이 나오죠. 이게 함에다가 a 넣었을 때 값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점피를 a, b라고 쓰는 게 아니라 a, 얘를 예를 든다면 a 플러스 3처럼 a에 대한 식으로 또 나타낼 수 있고, 그 이 x좌표, y좌표가 모두 한 문자 a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풀기에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것들은 필수 예제에서 다룰 거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좀 더 다룰 것들은 쌤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